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원고시 제2021-3호 염색업종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고시 적용 대상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들인지를 살펴보고 기존 고시와 비교해 변경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 구성. 먼저 고시의 구성을 살펴볼까요? 염색업종 고시는 제5장 제19조, 부칙 2조와 별표 1종, 별지서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는 고시를 제정한 목적과 고시 적용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고, 제2장에는 염색업종에서 준수해야 할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 11조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세부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장은 검사 항목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환경부 고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검사표에 대한 내용은 현 고시의 별지 서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제5장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및 신규 유해 화학물질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제3장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별표입니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의 내용, 즉 방지턱 및 트렌치 설치 기준, 감지기 설치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검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검사의 세부사항은 환경부 고시를 따르지만 검사표는 별지 서식에 있는 표로 적용하게 됩니다. 제조 사용 시설부터 보관, 저장 시설까지 각각에 대해 검사표가 분리되어 있어 검사를 준비하시거나 검사를 수행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 적용 대상 사업장. 이 고시에 대한 적용 사업장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13401, 13402와 15110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염색 공정은 가지고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13401, 13402 혹은 15110이 아닌 경우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이 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되면서 코팅 공정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경우, 코팅 공정은 해당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이 고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과 소량 기준, 염색업종 고시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해 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4조에 해당한다면 소량 고시를 적용받게 됩니다.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면 염색업종 고시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이면서 표준산업분류 13401, 13402 또는 15110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3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염색업종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은 기존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고시 대비 주요 변경사항. 기존 고시와 비교한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볼까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6조 배관 설비 기준입니다. 비파괴 시험 항목은 기존의 모든 배관에 대해 시험해야 했으나 금속 배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적용했으며 비금속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열화에 의한 변형 등에 대비해 교체 이력,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 보수 등을 기록, 관리하고
외부 충격에 파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기 설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환기 설비는 기본적으로 급기구와 배기구를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한 면이 창문 없이 외부 공기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일 경우 환기 설비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 설비 및 처리 시설에 대한 기준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증기 또는 미분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국소 방식의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별표의 세부 기준에 따라 수산화 나트륨, 과산화수소, 수산화 칼륨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이동식 국소 배기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 시설에 대한 기준에도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 시설 기준 대비해서 2호와 3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와 같이 바닥에 그레이팅을 설치해 아래로 배수되는 구조로 만들고 배수된 물질이 폐수 처리장 또는 집수 시설로 연결됐을 경우 바닥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처럼 나무 발판을 설치해 유해 화학물질이 아래로 배수돼 폐수 처리장 등으로 연결됐을 경우도 인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염색업종 고시가 제정되면서 배관 접합부에 누출 감지 테이프 등을 부착하고 CCTV 또는 순회 점검을 실시해 기록 관리하는 경우 검지 경보 설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관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스 감지기 또는 누액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냐라는 민원이 종종 있었는데요. 배관이 없으면 CCTV나 순회 점검만 실시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출 감지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누출 우려가 있는 배관 접합부에는 모두 부착해야 하며 접합부에 부착할 시에는 접합부의 둘레를 모두 감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순회 점검을 통해 누출 감지 테이프의 색이 변화된 것을 발견하면 그 즉시 방제 및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피해 저감 시설입니다. 제조 사용 시설 또는 보관 시설 바닥 둘레에는 유해 화학 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지턱, 트렌치 등을 활용한 집수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출된 유해 화학 물질이 폐수 처리장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별도의 집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서 방제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의 변경 사항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구입, 비치해야 했던 방제 장비 등에 대해서 인접한 사업장들끼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경우 방제 장비 등을 구비해 비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 가능한 방제 장비 등의 목록과 수량 위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공동 활용하는 사업자 간 사전 협의를 완료한 서류 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시설에 대한 기준입니다. 저장시설은 별도의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 기존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유해 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 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 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라 설치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해 화학물질 적재 하역 장소에 집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동식 집수시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집수시설이라는 것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간이로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튜브 형식 등의 집수시설입니다. 이동식 집수시설을 사용할 경우 집수시설의 길이는 반드시 운송 차량 길이와 차량의 폭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운송 차량 길이는 차량 앞에 헤더를 포함한 길입니다. 또한 용량에 대한 기준도 적재 하역량의 4분의 1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탱크 롤이 안이 칸막이로 구획된 경우 구획된 부분 용량의 4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집수시설의 유해 화학물질이 고였을 경우 펌프 등을 활용해 적절하게 이송 처리해야 하며
집수시설이 터지거나 구멍이 발생해 유해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 전후 파손 및 누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새로 시행되는 염색업종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염색업종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검색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